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번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인데 굉장히 무거운 하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보시면 약간 올랐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자, 미국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월 들어서 1년 전 대비 9.6%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다음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밖에는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연준은 어떤 통화 정책을 발표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죠.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반등 랠리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이것은 거대한 하락의 시작일 뿐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모르겠습니다. 까봐야 알겠죠. 다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는 다가오는 15일부터 막힌다. 뭔 소리냐? 진작에 막은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후오비 등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여파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게 될 것인가?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죠. 업비트에 상장된 108개의 코인 중에 최근 일주일 동안 가격이 오른 코인이 단 한 개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인가요? 오른 코인들도 있긴 있을 텐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47,000달러 언저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4,000달러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그 가운데서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오르고 있죠. 뒤에 소식에서 보도록 할 텐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함께 도지코인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 다른 코인들도 찔끔찔끔 반등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분위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이자 리얼비전TV의 CEO인 라울파리 형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이런 식으로다가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로 전환된 탓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량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만큼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말고 기관들도 약간 좀 지켜보자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미국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 같은 경우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만, 또 기관들의 수요라든지 그들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CME 선물이 백워데이션 선물 가격이 미래 현물 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는 시장 역풍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또 투자자들을 여러 가지로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들이 있죠. 전염병 변종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기보다는 살살 눈치를 보면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채택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커머즈뱅크는 폭스바겐과 이번에 함께 손을 잡고 고객들이 비트코인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폭스바겐 타고 좀 가자. 이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위 고래 지갑. 개인적으로 누군지 기업인지 단체인지 정말 궁금한데 어제 비트코인 290개를 추매를 때렸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레러지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 과연 누구인가? 자금력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무엇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추매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가 코인데스크의 아오이온 아시라프 고자 씨가 비트코인의 다음 지지 구간은 46,000달러가 될 것이며, 만약에 여기서 약세가 강화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지지선 아래로 빠지면서 40,000달러 아래까지 비트코인이 강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 고자 같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도 당연히 그는 이번에 연준 발표를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연준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목덜미를 쥐고 있는데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재현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산타랠리를 한번 풀어주게 될 것인지 정말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일 수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분석가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전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여기가 바닥이었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숏을 치기보다는 좀 최소한 기다려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랙탈인데 지금 좀 잘 안 보이죠? 잠깐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랙탈인데 뭐랑 비교를 해놓은 것이냐? 다우존스 2011년도와 13년도, 그리고 비트코인 2021년도와 2022년도를 예상한 프랙탈인데 비슷하죠? 굉장히 비스무리무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인즉슨 조만간에 바닥을 찍고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면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프랙탈을 따라가게 된다라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도 비슷한 분석인데 매크로 CRG 분석가. 역사적으로다가 봤을 때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산타클로스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자산시장에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선물 가격,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이상 산타짓 못해 먹겠다라고 하면서 때려치울 것인가? 다가오는 연말, 전세계 투자자들의 마음은 극단적 공포로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지금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저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후드러 맞고 있는 알트코인들 더욱더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가 빠졌다가 반등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전고를 갱신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알트코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다가 꽤 오래전부터 이더리움 가격을 지탱해 왔었던 추세선마저 무너지게 되면서 더욱더 이더리움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명 분석가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의 하락이 심상치 않다라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더리움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더리움 가격이 왜 계속해서 떨어지는지는 당연히 누가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겠지만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각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더리움 2.0에 계속해서 묶이는 이더리움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Arrows 캐피털 같은 경우는 한때 이더리움을 까더니 돌아서 가지고는 이더리움을 14,000개 정도, 15,000개 정도를 대량으로 매입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더리움은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윳돈을 좀 들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NFT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NFT 관련된 소식을 그렇게 많이 전하는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자, 그런데 오늘 몇 가지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명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트위치의 공동 창업자가 솔라나 기반 게임기에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아디다스에 이어서 나이키도 NFT 및 메타버스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도 한번 버스 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도 나도 서둘러가지고 버스, 메타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자,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하면 재미없잖아요. 메타버스가 더 즐겁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그게 많이 불편하시면은 그냥 메타버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 남겨주시고요. 자, 아무튼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나이키도 NFT 및 메타버스에 같이 탑승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이어서 미국 유명 장난감 시리즈 LOL 서프라이즈라는 시리즈가 있다라고 하는데 NFT 카드팩을 출시했는데 이 NFT가 폴리곤 레이어 2, 매틱이죠. 매틱 레이어 2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매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더리움 확장성 개발에 힘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더리움에 똑같은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거래했을 때 수수료가 소각되게 되면서 그들의 가장 1차적인 목표는 기본 수수료와 우선 수수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혼잡에 따른 거래 처리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고, 또한 D앱 이용 시 수수료 예측이 수월해진다는 장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토큰이 소각되게 되면 가격 상승이 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최근에 상승한 도지코인, 상승 배경에는 이 도지코인교의 교주라고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작용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최근에 밝히기를
테슬라 일부 상품을 도지코인으로 결제받겠다라고 하면서 도지코인이 30% 급등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이 밈코인이라는 것.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에서 비트코인 결제받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꿈쩍도 안 하는데 이 도지코인 개같이 날뛰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투자자분들께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낸스가 그동안에 계속 어느 나라와 협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싱가포르보다는 두바이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바이 정부와 암호화폐 관련 활동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소식들 먹구름이 잔뜩 낀 암호화폐 시장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운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운 내지 않으면 감기 걸릴 수도 있겠죠. 언제나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이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토마토밭 힘내라 계속해서 정보 전달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